스칼라하고 벡터라는 거 배웠잖아, 그지? 네. 벡터는 이제 자, 속도라고 하는 벡터량은 속력이라고 하는 크기 값과 방향이라는 값의 합으로 나타내는데, 방향은 뭐뭐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했지? 네. 속력은 무엇이다 라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크기야, 크기. 알겠어? 네.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그럼 부호 빼고, 알았지? 네. 숫자만 나타내는 값이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평균이라는 값도 구하는 거 배웠어. 평균, 속력, 평균, 속도도 배웠지. 근데 니들 출제는 평균 속력은 총 구간에 걸린 시간당 총당 거리를 구했잖아.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준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이거 봐봐라. A라는 지점에서 B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갈 때는 30 킬로미터 per hour로 갔고, 올 때는 60 킬로미터 per hour로 왔어. 평균 얼마일까? 라고 묻는 문제가 있다. 이때 거리 똑같잖아. 네. 이건 1시간에 30km 간다는 뜻이고, 얘는 1시간에 60km 간다는 뜻 아니겠냐? 네. 그러면 거리가 똑같으니까 몇 킬로로 맞추자? 60으로 맞추는 거지. 네. 그럼 위에 A, B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 A는 2시간 걸려. 그렇지. B에서 A는 1시간. 3시간 눈에 뭐가 되는 거야? 120km가 되는 거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40km/h가 답이지. 네. 했던 거 기억하지? 네. 평균 속도는 어디에서만 출제가 되냐면 얘에서만 출제돼. 자, 등가속.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얘기야. 가속은 항상 결론이라고 했지? 원인이 뭐야? 힘이지. 힘이 일정하니까 얘가 생기는 건데, 등가속에서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두 개를 나눈 거지. 처음 속도를 나중 속도랑 더해서 어떻게? 1로 나누면 이게 평균 속도야. 기억하지? 네. 처음 속도가 0인데 나중이 40이야. 평균 얼마야? 20. 이렇게 불렀다. 기억났지? 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래프 3개 배웠어. 기억해봐. 시간과 뭐의 그래프야? 시간과 변이. S는 변이야. 스퀘어. 왜? VT 면적을 S라 잡거든. 걔가 이동거리라고 그러거든. 그럼 얘는 시간과 누구? 속도의 그래프지. 네. 이건 시간과 누구의 그래프? 가속도. 그렇지. 이 그래프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이쪽으로 가잖아? 그 1차, 2차 가는데. 차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 선생님? 차수가 감소하는 거. 그렇지. 늘어나는 거. 적분. 이렇게 얘기했잖아. 알았어? 네.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화 있냐? 네. 그럼 VT 그래프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일정한 걸 말해. 맞지? 네. 시간당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한 애들. 얘들을 우리가 뭐로 바꾸면 시간당 가속도로 바꾸게 되면 얘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일정하니까. 네. 그럼 얘를 시간당 위치로 바꾸면 얘가 이차함수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봐. 실제로 미분할 때는 초기 값을 안 해도 돼. 조건이 없어. 그냥 저 기울기를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적분할 때는 반드시 이 값을 줘야 돼. 이렇게 조건을. S제로가 0이다 라는 조건을. 자, 이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 S가 했어. 이런 거로. 이 면적 어떻게 구한다고? 반을 2분의. 그렇지. V0 플러스 V를 한 다음에 시간 T를 곱한 거죠. 됐지? 그게 여기에 표현되는 거야. 여기 X가. 알겠어요? 네. 자, 이런 것들 했는데 이 공식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이렇게 할 수 있지.
ax 플러스 y 제로 이렇게 쓰자. 그치? 이게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네. 등가속 운동공식인데 s는 모두 이걸로 풀거든. 근데 하나는 v를 모를 때, 하나는 t를 모를 때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공식적인 유도는 얘도 EAS 얘는 시간을 모를 때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등가속 운동이었어. 등가속 운동은 얘가 뭐가 있냐면 세 개가 있거든.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있어.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도 얼마야? 0? 0이야. 그래서 VT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 그냥 이렇게. 이게 자유낙하야. 네. 그럼 얘는 가속도 또한 모든 물체가 가속도 얼마로 간다? G로 잡잖아. 그지? 중력 가속도로. 아, 네. 동시에 떨어지잖아. 그래서 얘들 공식은 V는 무슨 그래프라고? 저희가 GT 그래프. V는 GT. V제로가 0이니까. 저 네. 공식에서. 네. 그러면 이 S를 H로 하이트 높이로 바꾸면 2분의 1 뭐가 되는 거야? GT 제곱이 되는 거야. V제로트가 0이니까. 이해갔어? 네. 네. 그 다음에 EGH는 뭐가 된다? V 제곱이 돼. 그래서 낮은 속도는 루트 EGH. 알겠어? 네. 자, 근데 저 공식을 쓸 때 쓰는 말이고, 공식을 할 때 하는 말이고, 문제는 이거야.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그리고 이게 뭐 가속도 G는 예를 들어 G는 11요라고 우리가 준다면, 응? 너희들은 이거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야, 2초 때 속도 얼마겠냐? 20. 그래. 평균 얼마겠냐? 평균이요? 응, 10 곱하기 2 하면. 거의 한 20m? 높이 25. 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이거 필요 없이. 알았어요? 자유낙하가 있다면 연직 상방이 있었죠. 네. 누워서 침 뱉기. 연직 상방은 밑에서 위로 던지는 건데 이 T고 이거 V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이 최고 높이 올라간 시간이죠. 그럼 요 면적이 뭐라고? 높이. 가장 높은 높이가 되겠죠.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 네. 이때 운동만이 바뀌고 네.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거잖아. 얘 공식 또한 그렇잖아. 얘는 처음 속도가 있잖아. 이게 V0라고. 그럼 얘는 V는 마이너스 GT 플러스 10이라는 V0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 V는 마이너스 GT. 알았니? 저 공식 집어넣으면 돼. 그 높이니까 H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야. 왜? A를 이렇게 바꾼 거니까. 그리고 V0도 0이 아니야, 얘들. 올라가는 높이니까. 근데 어차피 이러잖아, 이거. 뭐, EGH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V0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에 이게 뒤집힐 뿐이거든. 마이너스 EGH는 저거니까. 뒤집혀서 공식이 저렇게 V0 제곱이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만약에 중력과 속도를 이렇게 준다면, 그치? V0를 줄 거란 말이지. 얼마 뭐 20m/s로 줬다고 쳐보자. 그럼 너희들은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되지. 초기 속도 20이고 이거. 그럼 나중 속도도 20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시간이 뭐냐 그럼 V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랑 t는 2초거든. 0이 될 때. 여기 2초라고 2초. 아, 그럼 평균이 얼마나? 10 곱하기 2. 높이 얼마? 20m 올라갔구나. 이렇게 푼다. 알았어? 그래프적인 해석이 빨라지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빗면 운동. 자, 어떤 지표가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애는 가속도 얼마였어? G였잖아. 네. 근데 빗면으로 떨어지는 애는 G가 아니야. G보다 작단 말이야. 네. 요 빗면과 이거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몇 도겠냐? 90도. 90도일 때 최대 갖는 게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 사인. 그래서
A는 이렇게 되는 거야. G 사인 세타. 알았어? 네. 그러니까 빗면에 있으면 무슨 운동을 하는 거 무조건 증가속 운동이 맞아요. 알았니? 네. 근데 가속도는 G보다는 일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요? 네. A는 G 사인 세타를 명심하면 동일한 빗면에 있는 질량이 어떤 물체든 동일한 가속도를 갖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그런 것들로 이쪽을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VT 그래프, AT 그래프, ST 그래프를 해석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를 꼭 잡아. 자, 그 다음 봐봐. 너희 하나 또 알아야 될 거. 자,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잘 봐요. 이 무슨 운동이라고? 등가속. 등가속 운동이야. 왜? ST에서 무조건 명심해. 직선 기울기가 누군가? 무조건 이거예요. 우리 직선 기울기 그렇게 쓰잖아. 직선 기울기. 네. 그죠? 세로쪽 단위가 뭐예요? 미터. 가로쪽 단위는 속도 단위잖아. 직선 기울기.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등가속에서는 봐라. 우리가 요점과 요점을 이었어요. 그럼 속도지, 이거. 기울기 속도. 네. 평균 속도예요. 그죠? 근데 어느 한 지점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건 이 시간대에 무슨 속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순간 속도가 되는 거지, 순간. 이건 뭔데? 평균. 평균 속도. 그래서 여기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 네. 이 시간과 이 시간의 딱 가운데 값이 순간 속도야.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요거 평균 얼마라고 했어? 10. 그럼 그게 1초 때 순간 속도라고 10. 네. 0에서 2니까 가운데. 네. 그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직선기구가 이렇다. 이참수 기울기 있지. 이참수 기울기. 네. 알아, 니들? 이게 0보다 큰 거고 이건 0보다 작은 거 알잖아. 네. 이참수 기울기는 가속도야. 알았니?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봐. 속도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봐. 막장 그래프거든. 이렇게. 그러면 0부터 5초까지 기울기가 얼마나 나와? 4 나오잖아, 4. 와서. 그지?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면 5초, 10초로 바꿔볼게. 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고? 기울기가? 4.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네. 무슨 말이냐? 가속도는 5초 때 바뀐 거지. 네. 그건 그 힘이 바뀐 거랑 똑같잖아. 얘를 그래프로 내가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조건이 있어. 이건 적분이잖아. 이렇게 조건이 필요한 거야. 0에서 출발하자. 5초, 10초. 면적을 구하는 거지. 이동거리니까. 이게 S잖아. 네. 평균이 얼마고? 10. 곱하기 5, 50. 50m를 갖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요게 0보다 크지, 기울기가. 네. 그럼 이차함수가 0보다 네. 큰 게 나온다. 근데 여기도 몇 미터 나오겠냐? 50. 50 나오죠. 그럼 여기가 100이란 말이야, 합이. 이해하니? 네.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ST 접선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속도라고 했잖아.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서 5초까지 증거. 증가하고 있어. 왜? 운동 방향이 플러스인데 힘도 플러스니까. 네. 그지? 그런데 마이너스 쪽은 어떻게 되고 있냐? 점점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지. 운동 방향이 계속 플러스거든. 네. 근데 힘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걸 이해해. 그래서 이차함수 기울기가 바로 힘이다. 5초 때 뭐가 바뀌었다? 힘의 방향이 바뀐 거야. 네. 운동 방향 하나도 안 바뀌었고. V2 보면 아래 내려가지 않아 했잖아. 네. 이해가서? 이런 관계의 그래프가 이해가 되면 이쪽이 좀 편하지. VT는 직선 기울기도 중요하고, 그지? 직선 기울기도 중요하고, 면적도 중요했지, 면적. 기울기는 가속도였고, 면적은 이동거리였단 말이야. AT는 말이다, 직선 기울기는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하지? 면적만 필요해. 면적이 뭔데? 얘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이고, 얘가 세크잖아. 둘이 곱하면 뭐 나와? 미터. 속도 변화입니다. 알았어요? 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얘는 면적은 필요 없고 기울기만 필요했던 거고, 얘는 면적만 필요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알았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에 우리가 배운 게 여러 가지 운동으로 배웠잖아. 자, 벡터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라는 게 크기와 방향을 합이라고 이렇게 배우거든. 네. 근데 크기는 그대로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 원운동이야. 속력은 그대로 있는데 방향만 수시로 바뀌잖아. 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무슨 운동이라고 해야 돼?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크기만 바뀌는 운동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운동이야. 어떤 건지 직선 운동. 직선인데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속도가 주는 거. 그런 게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크기가 변하는 가장 흔하게 보는 운동. 이 둘 다 바뀌는 게 진짜의 주기 운동 아니면 포물선 운동인 거지. 이해 갔어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숙제를 했어야 되죠. 다음 시간에 아마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도 줄 거고요. 한 50몇 문항 될 겁니다. 알았어요? 네. 또 식량과 물도 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는 그래도 숙제가 저런 거죠. 네. 알았어? 열심히 풀어야 나중에 생명을 할 시간이 생겨. 우리는 명심해. 물리는 노트를 정리할 필요가 거의 없어 보이면. 이론을 모르면 못 푸니까. 다만 암기사항 몇 개는 적어놔야 되겠지만 화학이라든가 생명은 노트가 엄청 필요하다. 알았지? 네. 노트 정리 잘해라.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니들이 숙제를 해놓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오늘은 예를 나갈 거야. 운동의 법칙. 두 번째 봐. 자, 우리가 운동의 법칙은 누가 주장했다라고 해? 뉴턴. 맞아.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해. 물체가 운동하는데 이 룰을 따른다 이런 얘기야.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이 룰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누구냐? 바로 힘이라는 거야. 힘. 이 힘이 뭐냐? 어떤 물체의 운동을 바꿔줄 수 있는 거지. 힘도 벡터거든. 그래서 운동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든가, 뭐 속력, 아니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힘이라고 부르는 거. 힘의 단위가 뭐야? 이 사람 얘기해서 단위 뉴턴이요? 뉴턴이죠. 뉴턴. N. 알겠어요?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알겠어요? 이 단위를 뒤에서 또 다르게도 부를 거지만 우리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럼 이 힘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힘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화살표 길이로. 숫자는 0이 있다면 가장 대박 기호의 발견은 화살표죠. 벡터로 화살표를 표현하죠. 그러면 힘의 방향은 뭘로 표해요? 화살표 방향이죠. 이게 힘의 방향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화살표 방향이 물체에서는 비스듬한 방향이 있지만 물 안에서는 오직 일직선 방향이에요. 수직 아니면 수평. 알았죠? 수직 아니면 수평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란한 힘들만 합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물투 가면은요 힘의 방향이 다른 애들도 벡터의 합으로 구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힘 그러면 수평 방향 힘들만 합력하고 힘 그러면 수직 방향 힘만 합력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은 일직선상의 힘만 고려하면 된다. 네. 비스듬한 건 고려 안 해도 된다. 마지막에 힘의 작용점이 있어요. 이 작용점은 화살표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면 여기가 뭐에 해당되고, 잘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디귿. 기역이에요. 출발점은 여기는 니은이고요. 요게 누구라고요? 출발점이 디귿. 디귿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았어? 네. 그렇다면 솔직히 숫자로 표현할 때 방향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쓰겠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게 얘거든요. 힘의 합력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힘이라는 거 있잖아. 네. 이 힘에 대한 정의를 잘 봐야 돼. 우리 힘을 이렇게 정의하거든. F. 알았어? 힘 F는 합력을 구하거든. 합력은 얘를 구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합한 것이 알짜임인데, 물리 완 파트에서는 이 합력을 구할 때 동일 직선상으로 구하게 돼 있어. 동일 직선상이면 어떤 거 있을까? 수평이 있겠고 수직. 수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게 왼쪽 페이지에 니들이 힘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 있는 거야. 특히 힘을 구성할 때는 얘를 꼭 잘 기억해. 어디? 작용점. A가 B를 밀었다. 작용점 어디에 있는 거야? A. B. 내가 너를 때렸다. 누가 맞은 거야? 제가요. A가 B를 밀면 누가 B에 있는 거지. 그게 작용점이라고. 알겠어? 네. 자, 이제 운동 법칙에 대한 그 야사 뒤에 숨어 있는 비화 정도 알아본다면,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한 거지. 고민을 딱 한 거야. 얘가 왜 떨어지느냐 이거지. 얘가 왜 떨어지느냐. 뉴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 반드시 누가 당겨서? 지구가. 거시기 했다. 뭐 했다고? 거실이었다. 거시기 했다. 거실이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지구를 뭐 한다? 거실이니까. 거시기 한다. 첫 번째 힘을 보면 어디에 작용점이 있겠냐? 지구가. 사과에 있겠지. 네. 두 번째는 작용점이 어디에 있겠냐? 지구가. 이걸 이 사람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힘의 관계로 본다면 하나를 뉴턴은 작용이라 얘기했고, 나머지 하나는 외작용,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힘이 바로 서로 당기는 인력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고, 이걸 합쳐서 뭐라고 설명한 거라고? 만유 인력이라고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물체 사이의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했던 거야. 왜 일방적으로 사과만 지구를 향해 떨어질까? 지구는 왜 사과를 향해 안 떨어질까? 지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였어? 얘였어. 필요했던 게. 이건 갈릴레이가 설명을 했어. 알았어? 네. 수염이 잔뜩 물 아저씨. 갈릴레이 아저씨가 설명을 했거든. 갈릴레이 아저씨가 18살 때 교수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한 거지.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다가 쓴다는 건 힘이 빠져서 쓴 게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이 없어서 썼다고 그랬거든. 그 몇백 년 동안 그걸 믿고 왔어. 갈릴레이가 딱 증명을 하는데,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거든. 외부에 힘이 없다면 그 물체는 계속 같은 운동을 할 것이다. 멈춰있는 물체도 마찬가지다. 외부에 힘이 없다면 걔는 계속 멈춰있을 것이다. 보여지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그걸 관성. 니들도 누가 니들이 자꾸 지금 이런 행동을 유지하고 싶은데 방해하면 승질나잖아. 네. 그죠? 계속 자고 싶잖아. 근데 깨워. 화를 내.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데 방해. 화가 나. 뭔가 어떤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려면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체가 외부에 힘이 없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속도가 0일에는 계속 정지하려는 거고, 속도가 2일에는 등속 운동하는 거지. 네. 그걸 관성이라고 해. 네. 그러면 그 물체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거 아니야. 네. 그 관성을 무너뜨릴 힘이 필요한데 그 무너뜨릴 힘이 그 물체 질량에 비례하더라는 거야. 정지해 있는 물체도 덩치가 크면 그걸 움직이는데 많은 힘이 들고,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애들이라도 질량이 크면 그들의 움직임을 변화를 주는데 많은 힘이 들더라. 그러니까 유조선이, 엄청난 큰 유조선이 다가오는 거랑 똘똘똘똘거리고 오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지. 네. 누가 멈추기 어려워? 유조선이 멈추기 어려운 거지. 그걸로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지구는 질량이 엄청나게 크니까 두 힘은 같다고 그랬거든. 동일한 두 힘이 있을 때 사과는 질량이 작고, 그에 비해서 지구는 엄청나게 질량이 크잖아. 동일한 힘이 있다면 지구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사과는 움직이잖아. 설명이 됐지? 네. 그럼 또 하나의 설명이 필요한 거지. 사과가 그냥 떨어져? 등가속 운동으로 떨어지잖아. 네. 그치? 그거는 그 전까지 물리학자들이라면 다 이걸 연구를 했어. 이건 뭐 별 문제 아니었어. 힘이 있으면 뭐가 존재한다? 가속도. 그래서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칙을 합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했다. 알았어? 그래서 딱 발표를 한 거지. 이런 걸 균화법이라고 해.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묶어서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있는 낱말들이 되게 많잖아. 네. 그걸 딱 모아놓은 게 뭐야? 동화 프리미엄 사전 뭐 이런 거잖아. 걔들이 그 낱말을 다 발견한 게 아니잖아. 네. 규칙적으로 쭉 배열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화법이라고 하거든. 네. 뉴턴의 운동법칙은 그래. 그럼 우리는 얘부터 한번 잠깐 보자는 거지. 얘부터. 운동 제 1법칙부터 무슨 법칙이라고 이게? 운동체 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 자, 관성의 법칙은 자신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지? 네. 그 유지가 뭐가 있느냐? 정지 상태와 운동 상태가 있거든. 얘는 속도가 얼마다? 정지 상태는 속도가. 그지? 0이다. 근데 운동 상태는 속도가 일정한 거지. 네. 요렇게만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저런 관성도 두 가지가 있어. 아, 결국은 이건 얘들아, 알짜임이 얼마니? 그래, 0이잖아. 힘이 없는 게 아니야. 힘은 있지. 우리가 중력장 안에 있으면 중력은 분명히 있잖아. 네. 근데 그렇게 정지나 등속 운동 하려면 어떻다는 거지? 합력이 0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들은 정지 관성이라는 게 있고 운동 관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존재하다. 모두 관성이야. 정지 관성은 가만히 서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어떻게 돼? 뒤로 넘어가지? 네. 이런 게 정지 관성인 거야. 걔는 계속 제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식탁보 위에 그릇이 있는데 식탁보만 싹 빼는 거 있잖아. 네. 종이컵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동전을 넣은 다음에 종이를 싹 빼면 동전이 똑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정지관성이고, 운동관성은 뭐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이 딱 멈추면 사람이 앞으로 꾸꾸러지는 거. 버스가 달리다가 딱 서면 사람이 앞으로 쏠리는 거. 너희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리면 몸이 앞으로 넘어지는 거. 이런 게 운동관성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 관성이죠. 자, 이게 줄이거든요. 근데 여기 추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어요. 추가. 줄이 또 있어요. A, B. 갑자기 당기면 어디가 끊어질까? 갑자기 당기면. 서서히 당기면 어디가 끊어져? A. A가 끊어져요. 근데 갑자기 딱 당기면 B. 그게 무슨 관성일까? 정지관성입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당겼더니 B가 끊어졌어. 이거랑 관련있는 거 관성 찾으면 돼요. 이불에 먼지를 털 때 우리가 막대로 치죠. 네. 무슨 관성일까? 이거 정지관성입니다. 왜? 이불에 붙어있는 먼지는 제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불이 앞으로 가잖아. 그래서 먼지가 쏟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관성을 증명한 갈릴리가 어떻게 증명했나 볼게요. 그때 당시 일반적인 역학에 대한 개념도요, 어느 정도 성립이 돼 있었거든요. 자, 이때 갈릴리 이런 설명을 합니다. 높이가 h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마찰을 무시한 상태에서 얘를 정지 상태 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얘가 이 아래쪽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속도가 있겠죠.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네. 100%다 바뀌겠죠. 네. 근데 여기 있는 물체가 이렇게 빗면을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러한 빗면을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 쭉 가요. 계속 V죠. 그잖아. 네. 운동에 손실이 없으니까. 네. 그럼 뭐가 일정한 거예요? 속도가 일정한 거죠. 자, 얘를 멈추려면 힘을 왼쪽으로 줘야죠. 네. 네. 그래야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무너진 거죠. 물체가 가다 쓰는 건 힘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때요? 힘이 있어서 쓰는 거죠. 이 운동을 멈추는 데 드는 힘이 바로 뭐라고? 관성력인 거예요. 그게. 관성력은요, 질량이 어떨수록 크다? 클수록 크다. 그죠? 이게 어린이들 미닉하면은 발로 톡 쳐서 서겠죠? 네. 너무 트럭이면. 안서. 아, 그 앞에 가서 세우려고 하면 깔리죠? 네. 관성 질량 때문에. 아셨어요? 네. 이걸 증명한 거야. 갈릴리가. 이해 갔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일법칙은요, 얘를 좀 많이 알아두고, 운동관성, 정지관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관성이구나라고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건. 자, 근데요, 진짜 사건은 여기서 나오죠. 이거죠. 운동 제2법칙입니다. 이건 모든 물리학자들이 다 했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실험을 두 가지를 하는데, 질량을 일정하게 놓는 거예요. 두 물체를 갖고 힘을 다르게 주는 거죠. 외력을요, 이렇게 줬다는 거야. 그때 가속도를 비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속도를 비교해 보면, 잘 보세요. 얘 값을 갖고 찾아봅시다. 실험을 해보니까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가속도가 커요? B요. 그렇습니다. 가속도가 B가 크죠. 네.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그렇지. 이걸 해석하면 힘이 지금, 자, M은 일정이잖아. M은 A하고 B가 어때? 같은데 힘을 이렇게 줬다는 거지. 그랬더니 가속도도 어떻게 나오더라는 거지. 이렇게 뭐라는 거야? F와 A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라는 게 나왔죠. 알겠습니까? F와 A는 비례관계다. 자, 두 번째는요, 힘을 일정하게 준 거죠. 그러면 질량이 어떤가 봤지?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속도를 비교한 거죠.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얘들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F는 얘들이 같았는데 질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었더니 가속도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A가 더 큰 거죠. 왜요? 기울기가 크잖아. B가 무거우면 더 가깝더라고. 아니죠. 동일한 힘을 줬다니까요. 아. 질량이 큰 애가 덜 나가겠죠. 미는데 힘들잖아. 결국 가속도와 질량은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반대. 반비례 관계가 된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힘이라고 하는 애들은 질량에다 뭘 곱한 것과 같다?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F는 M 곱하기 A라는 식이 나온 거야. 이게 F 이꼴 MA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수평면에 마찰이 무시되는 1kg짜리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외력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10N을. 이때 잘 보세요. 이 10N은 누구를 미는 힘이다? 아, 그렇죠. 그럼 봐봐요. 분명히 A를 밀면 A도 그 누군가를 얼마나 민다? 10으로 밀 거란 말이야. 이 작용만념이거든. 네. 근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한 이게 진정한 힘의 표시예요. 작용점을 어디다 둔 거야? A에 딱 둔 거잖아. 네. 그러면 이 물체 A는 힘을 얼마를 받았고 질량은 몇 킬로고 이제 그래서 가속도 얼마 나온다? 5kg.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알았어. 이게 F는 M이에요. 근데 사건은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는 뭐를 배울 거냐면 운동계라는 걸 배울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겁니다, 여러분. 두 물체 이상의 물체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줄로 연결되어 있든 붙어 있든. 기차를 보면 기관차가 있고 객실차가 있죠. 이런 걸 같은 운동계라고 하는 거야. 기관차가 100의 속도로 달리면 당연히 객실차도 100의 속도겠죠. 네. 여러분들이 발목을 긋고 그러면 그게 같은 운동계인 거예요. 애가 넘어졌어요. 근데 서 있는 애가 10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 질질 끌려가면 계속 10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 운동계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F는 이꼴 MA 힘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3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네.